1976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이 갑자기 도끼와 흉기로 구타, 심지어 미군 장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8월 6일) 유엔군 측 초소가 북한군 측 초소에 포위당하는 지점에 있어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 그리하여 인근 초소에서 포위당한 초소를 관찰해야 하는데 중간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서 유엔군은 미루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군 노무자 4명, 유엔군 4명이 나무 절단을 시도. 이때 북한군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되었고, 유엔군은 나무를 절단하지는 않고 가지만 치기로 결정하면서 8월 18일 가지치기를 위해 오전 10시 30분 한국군 노무자 3명, 미군 장교 2명, 한국군 장교 1명, JSA 경비병 7명을 동원해 가지치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0시 47분 북한군 박철중이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나 보니파스 대위에게 욕을 하면서 자꾸 그만하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박철중이와 보니파스 대위는 서로 평소에 얼굴을 아는 사이였는데요. 대화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적으로서 얼굴을 마주치고 서로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박철은 유엔군 사이에서 불독으로 불릴 정도로 맨날 욕을 하고 다니며 성격이 지랄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옆에서 박철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보니파스와 박철의 신경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철중이는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으며 다 죽여버려! 라고 소리치고 북한군은 갑자기 주먹과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사정없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도끼를 북한군이 들어 보니파스 대위의 머리를 찍어 참혹하게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소대장 마크 베럿 중위 또한 참혹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비병 및 장교들은 권총을 소지했지만 사용했다면 교전으로 벌어진다는 교육을 평소에도 받아서 권총을 꺼내 위협만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은 모두 도망갔고, 정신없는 가운데 다들 두들겨 맞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보니파스 대위가 쓰러져 사망해 있었고, 옆에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마크 베럿 중위를 발견. 결국 후송했지만 후송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불과 4분 만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사령관은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에서 전투기를 타고 용산 기지로 귀국. 스틸웰 사령관은 복귀 즉시 긴급 참모회의를 거쳐 문제의 나무에 나뭇가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아예 베어버리고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 미루나무 제거는 반드시 단시간 내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나무는 반드시 잘라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당시 미국은 북한이 막을 배짱이 있으면 나무를 제거하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미루나무 절단작전 대책회의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F-111 전투기 대기, 괌에 있던 B-52 폭격기를 한반도 비행훈련으로 대기, 한국의 대피콘 3를 발령하면서 스틸웰 사령관은 미군의 작전계획과 워싱턴의 의지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설명하게 되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무장시위로만 북한을 정신차리게 못한다 라고 판단,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라는 의지를 보이며 자체적인 보복 응징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포율 번연 작전이라 작전명을 붙이고, 이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과 유엔군의 공동 대응 의지를 적에게 보여주고 압도적인 강력한 힘을 도태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공대지 핵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한 F-111 20대가 대구 비행장으로 전진 배치, B-52 전략 폭격기 3대가 괌에서 발진, 미 공군 F-4와 우리 공군 F-5 전투기 대기, 미 해군 칠함대와 항공모함 서해안 대기, 미 공병부대가 북진을 위해 임진강에 도하를 준비, DMZ 근처 미 육군 방공포병 및 한미연합군 자주포 대기. 만약에 작전과 총격전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계획된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발 계획에서 확산된다면 북한 전체를 날리는 우발 계획을 수립,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동안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에 따른 모든 대응 작전을 수립해 최초에는 개성, 그 이상
북한 전체를 날려버릴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대규모 전차를 이끌고 남침할 경우 주한미군은 전술의 핵무기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또한 예비군까지 동원되며 준전시 상태로 대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김일성은 겁먹기 시작합니다. 작전 실시 하루 전 8월 20일 최종 작전회의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고, 우리 특전사도 이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당시 특전사 1여단장 박희도 여단장은 이세호 육군 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격려금이라며 돈봉투를 박희도에게 건네주며 적을 많이 응징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훈장도 많이 줄 것이다 라며 임무를 전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비무장 작전을 지시했지만 당시 우리 군은 비무장 이상의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8월 21일 작전이 개시되고 미군의 수많은 전력 자산들이 모두 북한에게 보란듯 레이더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출격하게 되고, 유엔군은 몽둥이만 가지고 비무장 지대에 투입, 한국군은 뒤에서 무장한 상태로 지원을 준비하고, 특전사는 카투사 복장으로 위장한 채 몽둥이를 들고 투입하게 됩니다. 전기톱으로 나무 절단 작업이 시작되던 중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AK를 무장한 150여 명의 북한군이 보이기 시작했고, 북한군이 조금만 더 다가온다면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이 준비되어 있던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특전사는 응징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는 유엔군의 통제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우리 특전사는 권총을 가슴에 숨기고 수류탄을 옷 속에 숨기고 M16 소총은 분해해서 모래주머니에 넣어 유엔군의 눈을 피해 무장하고, 응징 작전에 돌입, 눈에 보이는 북한군은 다 사살하겠다는 다짐으로 특전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 돌격. 이를 목격한 북한군들은 초소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돌격하는 특전사를 본 유엔군은 미군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나 북한을 박살내길 바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술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군은 다 도망가고 대응하지 않았고, 우리 특전사는 북한군은 죽이지 못했지만 초소 4개를 박살내는 동안 북한군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군은 혹시나 대응하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지했기에 상부에서 절대로 남한이 때려 부시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포위 번영 작전이 종료되고 북한은 판문점에 긴급 수속 대표회의를 요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쪽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라는 구두의 메시지를 김일성이 전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김일성이 사과한 사건입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의 역사적 계기는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까불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이 유지될 때 북한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뼈저린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일부 사람들은 한미연합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며 평화를 위해서 영기 또는 미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과 김여정 일당들이 주장하는 의견을 그대로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우리 군의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비하하며 평화를 저해한다고 이야기하는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까지 있습니다. 평화는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했을 때 평화를 지켜준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